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잠정 실적이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오는 24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삼성전자의 MX 사업부, 무선통신사업부 쪽에서는 뭐 폴드 7이라든가 플립 7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면서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드 7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아주 굉장히 얇은 그렇게 그 제품을 출시를 했고, 플립 7에서는 엑시노스 2500을 거기를 탑재를 했는데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더 상세한 얘기는 이제 추가로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을 주로 전하는데요. 당분간 삼성에 대한 얘기는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소식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추석 전후로 해서 그때쯤 돼야지 반도체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원C D램 같은 경우도 협력사 이제 소부장 업체들한테 발주가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거기에도 의문 부호가 조금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반도체 소식은 그리 긍정적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내부적인 문제 여러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치지 마라. 이게 삼성전자의 내부에 불문율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마라. 함부로 이렇게 막 일을 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에 젖어들지 못하는 많은 그 인재들이 삼성전자를 떠납니다. 그들은 왜 삼성전자를 떠났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HBM 개발 부진도 인재 활용 실패, 리더십 부재, 조직 문화, 문제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분석들이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되고 좀 변화가 있을 건가. 참 HBM 개발은 R&D와 생산 테스트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 보수적인 보고 체계, 그 다음에 개발 방향성이 이제 정합성이 떨어지고 의사 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라 그러면 의사 체계, 의사 결정이 전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망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의사 결정이 너무 느려 터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HBM 관련 기술은 도전적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사고치지 마라. 이게 조직 내 문화에 이게 그냥 새로운 그 아키텍처나 공정 전환에 대한 내부 저항을 불러오는 거예요.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해도 사고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반면 SK하이닉스는 실패를 감수하고 빠르게 시도하면서 AI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먼저 출시합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인력이나 장비가 있다 한다 치더라도 HBM이든 새로운 반도체든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때 실패가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딱 끝날까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덱에서 LPDDR5가 아니고 6를 지금 나왔거든요. 그 소식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결국 그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조직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 조직 문화에 너무 쩌들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패키징 엔지니어 출신인데 삼성의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EDA 기업의 엔지니어로 그냥 재취업을 한 거예요. 인사 조직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이 어디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이 성과주의,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당한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에게 경영진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가 전문적인 보고서가 그냥 단계를 거치면서 초등학교 수준의 보고서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15년 전에도 사고만 치지 말라는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이런 문화가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출신 서울 사립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비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비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위기입니다. 상당한 위기입니다. 인재 활용 실패와 리더십 부재입니다. 리더십 부재 할 말이 많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좀 보고 인재 활용이 실패라는 게 인재 활용. 그래서 반도체 위기 많은 쪽에서 삼성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초기에도 말했지만은 당분간 삼성에서 좋은 소식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2, 3개월 안에는 삼성의 좋은 소식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문 인재의 미스매치,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 발열 제어 전문가 자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발열이에요, 발열. 그런데 발열 제어 전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명문대 출신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근데 관련 업무 배치 실패, 그러니까 관련 업무에 한 적이 없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 이제 반도체 발열 제어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 38살. 참 나이도 좋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멸을 잡는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입사하고 3년 동안 그의 전문성을 한 번도 펼쳐볼 수가 없어요. 그의 이력과는 무관한 직무에 배치됐기 때문이죠. 저 같아도 열받아서 그만두죠. 그래서 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무는 발열이 일어난 사업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부서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수차례 부서 이동을 호소했지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결국 삼성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자동화 2대 기업에 이직을 한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개 또 밑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 이래서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이 떠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퇴사자가 증가하고 반도체 R&D의 약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퇴사 22년도에는 6,189명, 23년도에는 6,359명, 24년도에는 6,459명. 아주 완만하게 지금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25년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 DS 부분의 석박사급 인력 유출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유능한 박사들이 외국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삼성에 취직을 하는데 오래 안 가요. 유능한 사람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권오현 전 회장 퇴임 후 사업지원 TF,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전실이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지원 TF, 사지 TF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인사라든가 재무 통계로 해서 반도체 부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 R&D라든가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소위 말하는 빈 카운터들에 의해서 자꾸 제지를 당하고 그쪽에서 잘 안 되는 거죠. 리더십 부재와 지속 불가능한 R&D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천재가 항공모함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미래 경쟁력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팀장이 프로젝트 이해가 부족하다. 이 삼성 속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팀장이 돌대가리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팀장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과제를 잘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인재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KPI, 성과급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을 뽑아야 한다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 정부가 실패한 거 보면 뭐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부에서도 어디 출신을 뽑아야 한다. 실력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삼성전자 패키징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성을 떠났어요. 능력 없는 팀장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 보신주의죠. 유능한 인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사 조직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깊이 있는 고민이 없어요.
어디 출신을 뽑아야 한다? 이러니 회사가 되겠냐고요. 미국에서 또 이제 전자공학 석박사를 마친 그 분의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스타트업.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보면 프리사료 AI라든가 다 삼성 출신들이에요. 삼성에서 견디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뛰쳐나가서 스타트업을 해서 그냥 뭐 조단위에 그냥 M&A 앞두고 그냥 독립을 해버린 거죠. AI 시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피드와 집중력이 생명인데 삼성 같은 대기업에는 조직이 둔화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복잡하고 보고 라인이 너무 많은 게 A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승인을 받으려면 위에다 보고서를 올려서 그게 승인이 날 가능성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재무적 관점 엔지니어가 아닌 이런 콩세는 사람들이 재무통들이 앉아서 그런 걸 승인을 내줘야 되니 이게 프로젝트가 돌아가겠냐는 거지. 삼성전자가 제조의 강점이 있지만은 그 성공 방식이 AI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한 팀장들이 자기 부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를 배제를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의 성과 특허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권한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임원들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뭘 이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 파운드리 특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파운드리를 메모리 반도체처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리더들이 담당 공정 외에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건 잘 모르는데 팀장들은 위에 있는 임원급들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리더가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 너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 현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문가인 40세에 40세. 얼마나 그냥 왕성하게 일할 그런 나이였어요. 미국 유명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연구원생을 하다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합류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 파운드리 팀장이 인텔 패키징 사업부 출신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는데 설상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인텔이 아니라 이게 뭐 그 인텔하고 관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징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전무였어요. 그러니까 인텔 출신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는데 진짜 인텔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에 있으니 이게 무슨 패키징에서 뭐가 더 이게 성과가 나겠냐고요. 삼성전자가 i큐브, x큐브 이런 뭐 패키징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패키징 시장은 TSMC의 코어스 이게 지금 주름을 잡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패키징만 잘해도 HBM에서 뭐 굉장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문화와 혁신 저해, 복잡한 보고 체계가 많으면 그건 그 프로젝트는 망합니다. 톱다운식의 의사결정 위에서 내려 누르는 거예요. AI 시대에 필요한 스피드 유연식은 끝난 거예요. 유망한 프로젝트도 보고서 형식 미달, 재무적 이유 등으로 해서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조의 강점이 있지만 이건 AI 시대에 안 맞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서울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죠. 15년 전과 지금의 조직 문화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삼성이 굳을대로 굳어져 버리고 관료화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에 온 임원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1년,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하는데 2년, 3년차가 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에 이제 부서 임원이 오면 그 이제 자기가 있는 한 2년,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 그걸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 단계 다른 부서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전문가라는 사람 소위가 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D가 지속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들은 1, 2년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5년, 10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조던적인 R&D는 그냥 사고만 치지 말라. 사고 치지 마라.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팽배했는데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사인 퀄컴은 모바일 AP 역량을 자동화, IoT로 확장을 하는데 삼성은 모바일 AP에만 고착이 됐다는 거죠. 삼성 내부에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다수가 존재하나 의사결정권 부재로 해서 그 인재를 써먹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재들은 삼성을 떠나는 거죠. 여기 보면 김기찬 카톨릭대 명리학부 경영학부의 이제 명예 교수가 삼성전자 내부에 인재가 많지만 그들의 적재, 적소에 쓰일 수 있는 권한부여 체계가 사라졌다. 그래서 고노현 이제 그 전 회장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성과는 돈으로 보상하고 능력은 승진으로 보상하라. 이게 격언이야. 진짜 삼성전자의 어마한 건데 성과를 돈으로 보상.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재벌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타 부서로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가지고 있으면 승진으로 보답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확고해야 되는데 고노현 회장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 산무원 사고치지 마라. 큰 사고 치지 않고 자기 했던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죠. 자, 핵심 진단을 해볼까요? 삼성 반도체는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도태할 위험이 크다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20년 부동산 하면서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하다못해 좀 전에도 저한테 이 고덕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와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주 박수를 치면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이 많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새롭게 어떻게 개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관료주의화되고 공무원화 돼버린 거 삼성이 다 압니다. 그런데 사고 치지 마라. 사고를 쳐야죠. 천재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사고를 쳐야지 뭔가 획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S급 인재, 아주 세상에 특별한 인재가 나서야지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을 하고 짠 하고 내놓으면 그냥 삼성이 정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삼성이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안 좋은 것들은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MX 사업부는 잘합니다. DS 사업부에서 지금 아마 두세 달 동안은 좋은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되는 집안에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묻히지만은 안 되는 집안에는 자꾸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를 응원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